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 여름은 무섭게 덥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쯤에는요, 그래도 약간의 산산한 바람은 좀 불더라고요. 가을이 곧 오려나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죠. 작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예상되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무려 10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병률도 높아서 65세 이상 인구 9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치매 환자들은요. 고령이나 치매 증상, 그리고 노인성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등 관리 비용이 올라가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부담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런 상황일수록 미래 대비를 좀 잘 해야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가급여보험 시설급여에 대한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령화, 그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고령화가 되면은 누구나 다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치매 환자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노인 인구를 저희가 보면은 2020년대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813만 4,675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치매 환자가 무려 11%가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타 부분의 노인성 질환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전체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91만 1,529명이라고 한다면은 여자가 71%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가 더 많을까라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나 전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주방의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뇌 쪽으로 가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남자가 29%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는 2.5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치매에 관련된 그런 보험료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경도인지 장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도인지 장애는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13만 4,22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또 남자보다 또 2배가 많네요. 여자가 63%고 남자가 37%가 되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도인지 장애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 따로따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도인지 장애는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은요.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경도인지 장애다라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경도인지 장애에서 10에서 10%가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80%가 또 6년 이내에 중증 치매로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지지원 등급은요. 인지지원 등급은 노인 장기요양법 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형별 치매 환자 현황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치매 추정 환자가 84만 명인데 여기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분이 75%가 됩니다. 그럼 알츠하이머가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20년도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 84명에서 그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75%로 가장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은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그러니까 뇌에 침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또 뇌에서 침착을 하고 유전적인 요인도 50%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를 살펴봤을 때 지금은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치매에 0.5단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했던 말 계속 반복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소가 높기 때문에 우리 엄마나 부모님들이 만약에 혹시나 치매 진단을 받거나 그래서 지금 뭐 돌봄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식들도 치매 관련돼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과 젊은 치매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은요, 2020년도에는 10% 수준에서 2050년도에는 17%까지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84만 명에서 2030년 되면 136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2040년 되면 217만 명, 2050년도에는 302만 명이나 정말 무섭습니다. 젊은 치매라고 하면은 65세 이전에 발생된 치매를 젊은 치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수치를 보시면은 55세에서 64세까지가 굉장히 높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30세부터도 거의 발병할 확률이 있습니다. 30세부터 40세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전이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 장기요양보험 수급 현황을 잠시 볼게요. 치매의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조사원이 나와서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가 4등급, 5등급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은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딱 치매이여야만 합니다. 3등급과 그리고 4등급이 이 분포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치매 환자인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활동 장애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 91만 명 중에 40%, 37만 명이 장기요양 보험을 지금 선택하셨고요. 4등급이 15만 명, 41%, 5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자는 5만 명으로 16%에 불과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과 4등급은 치매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환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등급 판정 절차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 이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직원이 방문을 해서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한 65개의 항목 조사를 하고 그리고 25개의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등급 판정이 시작을 되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먼저 산정을 하면 그 점수표에 따라서 등급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치매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을 하시면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을 받으면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게 되겠죠. 등급의 판정도 있을 수 있으시고요. 이런 과정으로 판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요양 등급에서 1등급이 가장 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5점 이상인 경우고요. 2등급은 75에서 94점. 그리고 3등급과 4등급이 제가 가장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등급은 60에서 74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 글씨가 잘못됐네요.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이고요. 치매 환자, 이거 역시도 치매 환자 이여만 해서 등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치매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이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플랜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전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아시는 거는 훨씬 더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하는데 이 재가급여는 일단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방문요양, 그리고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이 주야간 보호센터이고요. 단기보호, 그리고 방문 목욕,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물품, 복지연구에 관련된 물품 구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급여 종류는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시청자님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이렇게 시설에 갔을 때 이런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일단 본인 부담률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그냥 저희처럼 일반인 부부는 재가급여 사용을 하게 되면은 15%가 우리 부담이다. 그리고 시설은 20%가 우리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외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부담금이 6%, 시설은 10%. 그리고 수급자분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면제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잠시 살펴볼게요. 제가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입소하여 생활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되고요. 입소한 곳이 노인 요양시설인지 노인 요양 공동생활인지 치매 전담인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은요 10인 이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나 아니면 이렇게 빌라나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그쪽에서 이제 10명 이하 되신 분은 요양원 대신 그쪽으로 입소를 하셔서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등급에 관련돼서 금액이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거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4등급이나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요.
거의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혜택을 받으시고요. 1등급인 경우에는 30일 기준에는 25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보시면 3등급은 뭐 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부 당금이 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 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내부 당금이 1등급은 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한 2등급은 46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인 요양 공동 그 생활 가정 그 10명 이하 이 부분 내부 당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 2등급도 3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총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내부 당금이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내부담이 된다. 나라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급자 외에는. 이 부분을 잠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양시설이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서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서는 지금 부족 인원이 거의 28,194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지방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거의 75%가 요양시설에 관련된 요양시설을 하시고 법인이 22%고요. 지자체에서 1.9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조금 더 이제 부담률도 낮아지고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님비 거의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근처에 이런 요양시설이 있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또 땅값에 관련된 그런 폭등 때문이라도 이 시설에 관련되고 많이 짓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거의 재가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더라도 재가 쪽으로 활용한다 라는 정부에서 그런 발표도 좀 간간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뭐 설계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요양 등급 3에서 5등급 나와 가족을 위한 재가급여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1에서 1등급은요. 가족을 위해서 시설급여를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치매보험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매보험은 일단 알림 의무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난 근데 암, 뭐 기왕력자야 이렇게 난 암에 걸려서 이거 가입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암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치매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이 작은 글씨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여기를 제가 다시 밑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뇌 관련으로 인한 또 노쇠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세, 그리고 5년 이내에 정신장애, 신경장애, 행동마비, 언어장애,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5대 질병, 뇌,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암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요? 물어보는 질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플랜 예시를 잠시 드려볼 텐데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 보험은요, 8월 일시적으로 8월 한 달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지지원 등급 보장보험이 가능한 회사가 있어요. 일단 그 보험에 그 재가보험이나 뭐 이런 거 가입을 하실 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재가보험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에 관련돼서 뭐 보험은 이 상품이 굉장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성이고요. 보험 나이는 55세고요. 치매간병 그 장기 요양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했을 때
제가 주야간 보호센터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노치원 예를 들었죠.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인지 지원 등급까지입니다.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50만 원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를 해야지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포인트예요. 보험 기간이 어떻게 써져 있죠? 종신토록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큽니다. 인지지원 등급을 50만 원씩 종신토록 보장한다라는 이 보험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납입 금액이 23,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80세 이후가 되면은 아무래도 치매나 아니면 뭐 인지지원 등급 깜빡깜빡 하거나 이랬을 때 요양 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그럼 80세 이후에 우리가 100세를 산다는 가정하에 20년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럼 그 돈을 계산하면은 어마무지하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30년 납 종신으로요. 50세 나이의 여성을 1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보장을 50만 원을 설계를 해 보았고요. 인지지원 등급을 50만 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다가 근데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보다는 안 좋아지거든요. 완치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계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되겠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재가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재가를 사용하면서 노치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금액, 즉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이 보험은 납입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품 보험을 보셨나요? 플랜 예시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이분은 66세이신데요. 이분은 인지지원 등급은 50만 원이 아닌 2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분은 일단은 재가급여 1에서 5등급 50만 원,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센터 다녔을 때 20만 원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지지원 등급을 그렇게 받고 계시다가 혹여나 5등급 판정을 받게 돼서 재가급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인, 즉 7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또한 납입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액이 72,943원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해약 환급금 일부 지급형이 있고요.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이 있고 표준형 따로따로 세 가지의 플랜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플랜을 가입 설계를 뽑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세 이상은 인지지원 등급은 2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네, 플랜 예시 세 번째를 볼게요. 여기는 보험 나이 남성이시고요. 보험 나이가 지금 60세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50만 원, 재가급여예요. 1에서 5등급. 그리고 여기는 저는 시설을 한번 또 넣어 보았습니다. 시설이 1에서 5등급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1에서 2등급에 관련된 시설 100만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의 주야간 보호특약을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보험료 살펴보면요. 43,543원이에요. 이분은 남자이시기 때문에 여자보다 훨씬 더 저렴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보장을 하고 30년 납을 한 이유는 납입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납입 기간 동안에 납입 면제를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험료 작게 좀 내고 계시다가 납입 면제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시는 걸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년을 장기간으로 제가 플랜을 예시를 한번 도와드렸는데요. 거의 똑같은 보험으로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여기는 여성이거든요.
여성이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배가 더 높다고 했죠? 네, 기억하시죠? 2.5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험료 역시도 굉장히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높다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플랜 예시 지금 3가지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회사, 보험회사의 마지막 플랜, 마지막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생활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에서 5등급, 이것도 종신토록 보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최고로 20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야간 보호특약 30만 원, 제가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내가 쓴 것을 다 이제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는 부분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장기요양 생활자금은요, 그냥 등급만 받으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단 여기는 인지지원 등급이 아니라 1에서 5등급이에요.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거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해서 그까짓 거 받아서 뭐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활동도 중단이 되면은요, 50만 원, 30만 원 역시도 노인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내부담금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더 많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노부부가 계세요. 노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치매 어르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서 치매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플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가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이도희 전문가 그리고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현 전문가입니다. 날씨는 덥고 밤마다 잠 못 자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조금만 참으시면은요, 이제 선선한 바람 덕에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진단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급격하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암이나 중증 질환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바로 경제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문가님, 최근 5년간의 이 노인 의료비를 좀 살펴보면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걸까요? 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요. 노인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5년간 무려 1.6%가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망하기에는요. 아마 2040년 정도 되면은요. 3명 중에 1명은 노인 인구고 그리고 의료비 또한 절반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인 의료비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료를 살펴봤는데 좀 놀랍습니다. 뭐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3%,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좀 노후 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이 의료비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도 꽤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서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이제 수급을 받고 있죠. 그 분들이 보통 90%나 이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1인당 받는 금액이 겨우 60만 원 정도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금의 종류는 많죠. 하지만 왜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까요? 앵커님은 우리나라의 만약 나이가 들어서 네.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관련된 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뭐 최저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200만 원을 받으려면 정말 여행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취미 활동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정말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생활, 먹고 아니면 생활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200만 원이고요. 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좀 가고 이런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러려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저 지금 생활비가 보통 214만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60만 원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124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 최저 생계비인데 그러면 60만 원이면 60만 원이면 너무 정말 지금 상태가 빈곤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놨다면 노후에도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젊었을 때는 자녀나 그 밖의 상황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각각 준비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124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훨씬 더 낮은 금액인 것 같고요. 또 이 금액으로 뭔가 좀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 좀 보장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런데 이 연금을 받아도 이 기본적인 생활하는 금액의 절반밖에 못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미래 대비를 확실히 좀 탄탄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받을 수 있는 이 연금들, 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수급 비중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연금 하면 보통 어떤 연금을 떠올리시나요? 첫 번째는 아마 국민연금일 거고요. 아니면 개인연금. 그리고 직업이 만약 예전에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셨다면 자료에 보시면 자막이 나갈 겁니다. 크게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조그맣은 글씨로 있죠. 직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있죠. 가운데 제일 큰 거는요 직업에 따른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연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에서 받는 연금은요 기초생활연금하고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생활 그런 수급자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최저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그런 거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연금 받는 거는 아마 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금의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직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등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거나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연금에 비해서 나라에서 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뭐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의 비중 그리고 좀 금액이 상당히 좀 적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몸까지 아프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까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80 넘어서까지 살고 계시죠.
도표에 보시면은요, 한 60세 넘어서까지는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 80세까지는 거의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계속 아파서 아니면 누워서 아니면 불편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65세부터 계시죠? 그러면 지금 정년 퇴직하시는 나이가 언제쯤일까요? 빠르면 50대 중반, 그리고 늦어도 한 60대 정도에는 퇴직을 하시죠. 그러면 20살부터 60살까지 한 길게 버셨다면 40년, 짧게 버셨다면 20년, 30년을 벌어서 내가 60세 이후에 나머지 30년이나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충분한 의료비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나의 환경이나 각각 개개인 다르겠지만 자녀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죠. 뭐 60세, 뭐 70세 이후에 지출하게 되는 진료비가 뭐 태어나서 그 67세 전까지 내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그런 기사나 자료가 있을 정도로 노후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진료비 그리고 의료비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또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령자 분들께서 좀 많이 걸리시는 질환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들이 좀 어떤 것들인지 짚어보고 또 얼만큼의 또 비용이 나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좀 원인이 될까요? 장례식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1위는 사망 1위는 아직까지는 암입니다. 암은 일단 진단받은 이후에 사망하기까지 일정 시간에 시간을 주죠. 나한테 나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목이 메이네요.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실손보험은 없어도 암보험은 다 하나둘씩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를 한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미래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살짝 목이 메이신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 뇌, 심 흔히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암이나 뇌 그리고 심장 질환이 고령자의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런 질환들은 중증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그 중증 질환에 대해서 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 특례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명확하게 이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산정 특례 제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 걸리면 일단은 내가 부담하는 건 5%, 나머지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암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뇌랑 심장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막에서 나가고 있죠. 30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암은 5년인데 뇌랑 심장같이 장기간의 후유 장애를 남기는 게 30일밖에 안 될까요? 특히나 뇌 같은 경우는 입원 수술을 동반해야 되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는 약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보시면은요, 뇌 같은 경우는 입원과 수술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장의 경우는 수술하거나 혹은 약을 복용만 한다 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좋은 산정 특례 제도를 만약 이용을 한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제도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올 겁니다.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장면 나올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일단은 60세부터 아프다고 가정하에 60세, 70세, 80세를 예시를 해봤습니다. 다 약들 드시겠죠. 60대 정도 되면은요. 보험료 보시면은요. 3만 원, 만 원대입니다. 80대에 보도 6만 원대, 4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장 내용은요. 1년마다 1,000만 원입니다. 내가 살면서 60세 이후에 혹시나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할 경우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단금보다 나은 보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수술이나 약 복용의 행위만 있다면 1년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보시면은요. 1,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80세 분도 8만 원대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어떤 보험을 준비하시던 간에 보험 수가가 1,000만 원을 받자고 내가 나이 들어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절반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만 원대, 3만 원대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8만 원대입니다. 이런 보장은요. 정부에서는 이런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급여화시켜서 저희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령화가 많이 돼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면 의료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의료비의 공백을 이런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연금보다 좋은 효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산정 특례 제도와 플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금액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60세 기준으로 남자는 3만 원대, 여자는 만 원대이고요. 80세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남자는 6만 원, 여자는 4만 원대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연간 1회 1,000만 원 보장이 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진단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40대 여자입니다. 치매보험을 언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이요. 이제 치매보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을 좀 대비하고자 염려스러워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은요, 아주 적기적소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강의 내용도 치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65세 이전 그 젊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대이시면 아직은 젊으신 나이이시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을 권유를 드리고요. 나는 치매 진단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환급형도 있어요. 그리고 환급형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치매 진단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또 이용하시고 내가 혹시나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환급형도 있으니 목돈 마련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고요. 지금 당장 가입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자,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은 미리 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에 가입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저희가 일부에서 치매 환자가 100만여 명이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지금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손 보험이 있는데 따로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퇴직을 현재 앞두고 계신데 실손보험 이외에 또 어떤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왜 따로 준비해? 어차피 다 받을 건데.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실손보험이 끝까지 쭉 안 바뀌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예전에 구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혜택이 많죠. 지금 4세대 실손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내가 부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손 제도라는 거는요, 의료법에 맞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율이 많으면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도가 그냥 쭉 가리란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건 참 잘하신 거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꼭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변경되는 혹시나 불안한 실손을 위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진단금은 일단 하나씩은 준비하시고, 퇴직하면 아무래도 자금이 여유롭지가 않죠. 그러면 한 번 받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을 고르시는 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참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그래도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거고 또 퇴직금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실손보험, 정답은요, 실손보험 이외에 실손보험 꼭 준비하셨다면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손보험 이외에 실손을 대체할 보장을 여러 가지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갖고 있는 실손보험 웬만하면 쭉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변경이 될까 이런 보장량들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진단금까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보험 가입 시 보험 지정 대리인 청구권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 이 답변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보험자가 중증이나 치매로 인해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가입을 하실 때 모바일 청약을 하시거나 이럴 때에는 대리인 지정을 안 해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청약하실 때 미리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도 피보험자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지정인 제도 이용 꼭 하시고요. 일단 미리 지정해 두시면 염려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드시겠죠. 지정 대리인은 배우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촌인의 친족도 가능합니다. 지정 대리인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피보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미리 지정해 놓으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삼촌 이내 친족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안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덧 보험의 정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